안녕하세요. 요즘 K의료 정말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오는데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의사 선생님들 실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뒤에는요, 아주 촘촘하게 짜인 일종의 신뢰를 만드는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규칙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걸 시작해야 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한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여기에 당신의 건강을 맡겨도 좋습니다. 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건 광고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나라 의료 시장의 문이 전 세계에 활짝 열렸어요. 근데요, 이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준비 없이 문부터 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검증도 안 된 업체들이 막 생겨나고 혹시라도 사고가 터지면 환자들은 보호받을 길도 없고 완전 아수라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칫하면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K의료라는 브랜드가 시작도 전에 무너질 뻔한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신뢰를 쌓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볼 텐데요. 우선 법적인 틀을 어떻게 세웠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내린 결정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일단 열고 보자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쪽을 택한 거죠. 환자, 병원,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에이전시까지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단단한 법적 울타리를 치는 것. 그게 바로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2009년에 첫 발을 뗐죠? 그리고 2016년, 또 2021년. 이렇게 두 번이나 큰 수술을 거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반영하면서 점점 더 정교해진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시스템인 셈이죠. 자, 그러면 이 깐깐한 규칙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요? 법에서는 보호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정해놨습니다. 바로 외국인 환자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외국인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선, 그게 뭐냐면 바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이걸로 한국의 공공의료 체계 안에 있는 사람과 순수 의료 관광객을 딱 나누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한국 회사에 다니면서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의료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로지 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 관광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 이런 분들이 바로 이 법이 보호하는 진짜 외국인 환자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의료관광 생태계를 움직이는 두 개의 핵심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실제 시술이나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 즉 병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환자를 병원까지 안전하게 데려오는 유치업자, 그러니까 에이전시입니다. 이 둘은 무조건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야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플레이어, 바로 병원부터 살펴볼까요?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까 조건이 엄청나게 엄격하겠죠? 한번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치료받을 과에 진짜 전문가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나면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부가 바로 이 두 가지, 전문성과 안전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전망,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딱 못을 박아뒀어요. 동네 의원 같은 곳은 최소 1억 원, 좀 더 큰 종합병원은 최소 2억 원, 이 금액 이상의 책임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1억, 2억이라는 숫자가 그냥 돈이 아니라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국가는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증표나 마찬가지인 거죠. 다음은 두 번째 플레이어, 환자와 병원을 이어주는 다리, 유치업자, 즉 에이전시입니다. 이분들이 진료 예약부터 통역, 숙소 안내까지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하죠. 그럼 이런 에이전시들은 뭘로 신뢰를 증명할까요? 네,
바로 자본입니다. 뭐니 해도 재정적인 안정성이야말로 책임감의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부는 보증보험이랑 최소 자본금 이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애초에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 발도 못 붙이게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1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회사를 세울 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도 1억, 그리고 사고에 대비하는 보증보험도 1억. 이 이중 안전장치가 뭘 의미하겠어요? 이 사업 진지하게 할 거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마라. 하려면 이 정도 책임감과 재력은 기본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깐깐한 조건들을 다 갖췄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시장의 공식 선수로 뛸 수 있을까요? 그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또 간단하고 투명합니다. 절차는 딱 3단계예요. 필요한 서류 싹 모아서 온라인 시스템에 착착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끝. 간단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자격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번 통과했다고 땡이 아니라 3년 내내 이 높은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런 공식 절차 다 무시하고 나 그냥 할래 하면서 불법으로 영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 무시무시한 처벌 규정이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환자의 안전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아주 단호한 의지죠. 지금까지 좀 복잡한 규칙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귀찮게 하려고 만든 서류 작업, 행정 절차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어요. 맞습니다. 이 모든 정교한 규칙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인 신뢰를 차곡차곡 쌓는 것. 그래서 단순히 환자 한 명을 잘 치료하는 걸 넘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의료 서비스,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전체의 격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이 진짜로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전 세계가 더 싼 값, 더 화려한 광고로 피 터지게 경쟁하는 이 시장에서 한국이 이렇게 공들여 쌓아올리고 있는 신뢰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어쩌면 그건 말이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